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사업 착수를 강경하게 요구하기 위해 한국중부발전 본사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신서천화력주민대책위원회와 범군민대책준비위원회는 지난 26일 충남 보령시 소재의 중부발전 본사에 방문해 늦어진 사업 이행에 대한 한국중부발전 사장의 사과와 이후 동백정 복원 추진 사항을 공증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현장을 신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 늦장 복원과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서천군과 신서천화력 주민대책위원회. 대책위는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꾸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 즉각 착수를 요구하기 위해 중부발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중부발전 본사를 방문한 것은 항의 방문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로만 한다, 문서로만 한다라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부발전 사장님한테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왔습니다. 이와 함께 범군민 대책위는 항의문을 낭독하며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조기 착공을 요구했습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금년 말까지 서천 군민에게 사과하고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실행력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서천 군민에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부발전 측은 방문단에게 늦어진 사업 일정에 대해 사과를 건네며 대책위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정을 정리해 다음 주까지 공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가 저희가 현장에서 한 얘기 또 본사에서 한 얘기들이 시기가 좀씩 엇박자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가시적인 뭔가 없었으면 아직도 저희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런 일정들을 정리해서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덧붙여 23년까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비 이행 협약을 보게 되면 23년 말까지 저희 해수욕장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22년 1월에 해수욕장 보훈공사는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23년에 준공이 됐다고 해갖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신은성 범군민 대책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을 중부발전에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오면은 그 시간 이후에부터 일어나는 거 여기 중발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어 그는 사장 퇴진운동과 함께 사기죄 고소, 신서천화력 건설 중지를 위한 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부발전은 지난 2012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이행 협약과 2016년 건설이행 세부협약을 통해
서천군의 옛 서천화력발전소 건설로 사라진 동백정 해수욕장을 원형과 가깝게 복원할 것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다 지난 19일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명회에서 제시한 사업이 부실해 주민과 공무원의 분노로 파행된 바 있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다음 날인 20일에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23일 지역 주요 사회단체장과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동백정 해수욕장 긴급 간담회를 열어 범국민대책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신서천 화력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 중단을 시작으로 신서천 화력 해상공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지난 26일 중부발전에 발송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 착수를 요구하러 한국중부발전 본사에 찾아간 충남 서천군 주민들은 항의문 낭독 후 중부발전의 사장과 면담도 신청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부발전 직원들과의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는지 신혜지 기자가 이어보도합니다.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본사 앞 신서천화력 주민대책위원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항의문 낭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부발전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보안에 뭐 점수되는 거 아니잖아. 왜 그래? 치러지니까 감정 싸움은 국민기업이잖아. 국민기업이잖아. 순탄치 못했던 낭독에 이어 이후에도 직원들과 또 한 번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직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취재진과 함께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촬영을 거부하자 군 관계자와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왜 못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는 이유만 말씀해. 여기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안 된다겠잖아요. 들어가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이유만 말씀하시다니까. 비공개? 이 지금 회의하는 게 취재를 아니 이거 자체가 비공개. 결국 면담은 로비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했고 군과 주민들은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던 똑같은 실무진들이 나와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그럼 처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왔습니다. 약속이 처장님이 아니잖아. 저희가 분명히 오늘 이사회에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달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차장님, 부사장님 다 저 이사회 청장하고 가시고 지금 또 지난번에 회의 때 또 처장님이 계신데 처장님이 또 해주시면은 저희들 여기까지 찾아오는 이게 보람도 없고 한 것도 없습니다. 한편 신서천 화력 공정률은 80% 정도에 이르렀고 내년 4월이면 시운전을 앞두고 있지만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등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 사업 진척률은 0%인 상황. 계속해서 중부발전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동백정 복원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다하여 동백정 복원 사업의 조기 착공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서천 군민은 복원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10월 초 개최됐던 장항선셋 페스티벌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장항선셋 페스티벌 지속가능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하지만 장항선셋 페스티벌의 발전 방향이 아닌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만 흘러나오자 주민들은 도시재생 토론회냐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일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서천마루에서 개최된 장항선셋 페스티벌 지속가능 발전 방향 토론회. 토론회에 앞서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은 문화예술과 창작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변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의 기조발제와 더불어 이면철 전 국립극장장, 천호선 전 세계도자 비엔날레 총감독, 황동열 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가 도시재생의 국내외의 사례와 함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토론회도 주민들이 기대한 장항선셋 페스티벌의 발전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강의가 계속되자 주민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장항선셋 페스티벌 지속가능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거 마치 도시재생에 관련된 토론을 하고 있는 건지 토론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말씀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또 라스베가스 말씀하셨는데 여긴 라스베가스가 아니고요. 여기 시골이에요. 이에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정배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진단이나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닌 장항 발전 방향을 조언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토론회 명칭이 장항 선셋 페스티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인 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반발했습니다. 주인 없는데 남이 와서 그냥 주최측과 그냥 지인들끼리 먹고 끝나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데 지속 발전 가능 방향 토론이 없었다고 봐요. 이러한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자 박 교수는 주민들의 지적을 주최 측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축제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받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최 측도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그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배타적이게 되면 축제를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질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좀 더 세련되게 가는 것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김 전 위원장 또한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며 각 단체장들이 함께 의논해 의견을 모으고 대표적인 주민 참여 공연을 기획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항 바닷가에다가 무대를 좀 만들고 이 해가 떨어지는 석양 노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연을 하나 만들어서 2, 3년, 4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아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이름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해 개최됐지만 기대와 다르게 구성된 축제로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장항 선셋 페스티벌. 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개선 방안을 반영해 2020년 2월부터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전략과 기획 운영 방향 등 2020 장항 선셋 페스티벌에 대한 발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천안 지역 원도심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도는 지난 26일 천안역 공영주차장에서 전국 최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착공식과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앵커 시설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천안역 서부 공영주차장 부지 19,510제곱미터에 4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향후 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조직재생연구원과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서며 행복주택 150세대와 행복상가 5개소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 LH 역할 소개와 함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뉴딜 정책의 홍보 및 체험관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날 양승도지사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대한민국 최초 사례로 쇠퇴 지역을 혁신 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함께 개관한 뉴딜 체험관 또한 뉴딜 사업의 공감대를 넓히는 의미 있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충남대 캠퍼스의 윤곽이 제시됐습니다. 양승도 충남지사는 지난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덕성 충남대 총장, 김석환 홍성군수와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했습니다. MOA에 따르면 충남대는 내포 대학 부지 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 경제 산학 융합 캠퍼스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대는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역 연계 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하고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산업, 공공지역 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특히 충남대는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행되는 대로 내포 캠퍼스 부지를 취득하기로 했으며 면적은 약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예상됩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충남대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내 대학 부지를 동시 교환 취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 서천군에는 현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9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3년 전부터 사할린 어르신께는 한국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국민에게는 사할린 역사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사할린 문화의 날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4일 서천군 노인복지관 다목적 홀에서 열린 사할린 문화의 날 행사. 이번 행사는 KIN 지구촌 동포연대의 협조로 사진 영상전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념식에서 이경미 서천군 노인복지관 관장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사할린 영주귀국 어르신께 위로를 드리고 사할린의 역사를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사할린 어르신들께서 사할린에서 살으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자 우리 누님이다,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호봉순 서천군 사할린 귀국자회 회장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내 비국적으로 생을 마친 부모님들의 아픔을 기억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도령 국적을 받지 않고 비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러면서 국적도 받지 못하고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의 눈에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자유롭게 사진과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은 YTN 기획 특집 이산의 섬 사할린으로 사할린의 역사와 더불어 사할린 어르신의 삶과 아픔이 상세하게 담겨져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복지관은 앞으로도 한국과 사할린 역사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사할린 어르신들이 서천으로 영주 귀국한 지 1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사할린 한인의 삶과 영주 귀향 과정을 녹여낸 사진 영상전을 기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서천에, 서천 읍내에 어디 또 전시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들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청소년과 또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사할린에 대한 영주기고 그다음에 우리의 과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 역사교육 강사로 활동한 신성용 봉사자에 대한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복지관은 그가 2018년부터 사할린 한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역사교육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체험 시 동행하며 어르신들이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체험하는 데 공헌했다며 앞으로도 그의 봉사가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SP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자원봉사센터가 각 읍면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지난 24일 2019년 자원봉사 거점센터 사업보고회 및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각 읍면마다 특화 사업을 실시한 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는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특색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특색 있는 사업들로 거점센터마다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읍면이나 다른 활동에 또 참고가 되고 해서 참 잘하셨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라 믿고요. 우리 서천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따뜻한 사회가 더 될 것을 믿습니다. 특히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안전한 사회, 안부를 묻는 사회, 안심하고 사는 사회를 모토로 한 안녕 캠페인에 서천군의 안녕한 우리마을 서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한편 안녕한 우리마을 서천 사업은 지난 2015년에 비인, 서천, 장항, 판교 4개 읍면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에 13개 읍면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들은 지역문제 발굴 토론회, 홀로 사는 독거남을 위한 요리교실, 이주 여성들의 자국 음식 강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냉장고를 부탁해 약국이 없는 우리 동네 의약품 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충남 서천군 한산 지역의 선제적 소방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군은 지난 26일 한산면 남성의용소방대 연봉지역대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된 연봉지역대는 한산면 온동리 17-2번지에 부지 면적 1071제곱미터, 건물 연면적 99제곱미터로 지어졌습니다. 총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차고지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지난해 12월에 착공해 올해 12월 완공됐습니다. 기존 연봉지역대 청사는 지난 2007년 연봉마을회관 옆에 33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진 이래 연봉리, 마양리, 온동리, 구동리, 용산리, 신성리, 다나리 등 7개 마을의 소방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접근성 분리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로의 청사 신축이 건의돼 왔습니다. 군과 지역 주민들은 이번 연봉지역대 청사 신축으로 의용소방대의 근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신속한 소방 대응 능력 확보로 한산면 연봉지역 일대의 재난 대응 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특화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이 서천특화시장에서 서해 낭만포차를 운영할 10개 팀을 모집합니다.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위생 경영, 먹거리 메뉴 컨설팅이 지원되며 개장일 이벤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포차를 운영할 10개 팀은 사업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서천군민, 청년창업자, 다문화 가정의 입점이 우대됩니다. 사업단 관계자는 서해 낭만포차를 통해 서천특화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단 또는 주식회사 핀연구소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서해 낭만포차 사업은 서천특화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사업단이 주관하고 핀연구소가 시행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구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와 서천여자고등학교, 서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학업으로 인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상하반기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27명의 학생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과 함께 민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방법, 위변조 처벌 내용 등의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서천구는 지난 21일 서천군 종합교육센터에서 2020년 서림학당 재원생 선발을 위한 선발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중학교 3학년 학생 40명, 고등학생은 학년별로 25명씩 총 11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각 학교에서 응시 희망자를 받아 중등부는 영어, 수학 2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서천 서림학당은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운영했으며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진학상담, 면접특강, 자기소개서 특강 등을 함께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자기주도학습 코칭반을 새롭게 개설해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코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23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소방시설 관련 업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관 화재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방시설 공사 현장 부실 시공 방지와 선제적 화재 예방으로 민원행정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현장 최근 화재 사례 공유,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한 청렴 당부, 소방관계법령 및 국가 화재 안전기준 개정 사항 안내, 임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화재 감시자 배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